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이 계양 신도시의 분양이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요. 더불어 계양 테크노밸리의 첨단 산업 유치에 대한 기대도 사실 큽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기업들 유치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물류창고와 운송 서비스 배치 계획이 있어서 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물류창고 배치를 전면 백지화했지만 과연 핵심은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는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조성환 인천시 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앞에 이제 물류창고에 관련된 어떤 주민들의 반대, 이 계획 이야기를 앞서 드렸는데. 물류창고하고 운송서비스업이 유치된다고 이제 반대했던 거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앞에 좀 먼저 하고 가시죠. 예. 예, 국토부가 3기 신도시로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계양 TV를 제조업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이제 지식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공동 시행자죠. 인천시라든지 인천 도시공사 그리고 LH가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것과 다르게 제조업이 48%, 정확히는 47.9%인데요. 그리고 창고 운수 물류 서비스업이죠. 거기에다가 19.9%, 거의 20%가량을 배분하니까 요 제조업과 창고 운수 서비스업만 합쳐서 거의 68%, 거의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용지를 할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산업단지 계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계양구 주민들 당초 계획과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기만했다, 우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조업이 아닌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을 50% 가까이 배치한다고 하니까 계양구와 계양구 주민들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창고 운수 서비스업을 20%를 당초에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지금 대규모 물류단지,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30% 후반대가 지금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경기도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거를 인천 우리 이번에 계양 TV에다가 거기다 배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 그리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자족도시로서의 계양 테크노밸리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그리고 물류, 창고 서비스, 운수 서비스업 중심의 이런 사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련 기능은 우리가 익히 봐와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고 또 자족 기능에 걸맞지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당초에 인천시의 입장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산업을 물류나 운송 쪽으로 배치하겠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규 이제 산단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양 테크노밸리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업종으로 입주를 하고 싶으냐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제조업과 창고, 운송업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기업 수요 조사 취합 결과를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듣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이제 정보통신과 지식산업 중심의 첨단 산단 단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도 기존 수요조사는 수요조사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 결과는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기존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방향, ICT, 첨단 산단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백지화를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양구가 사실 이제 유치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계속 뭐 인천시 그다음에 뭐 IH 그 뭐 협력해서 유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각에서 어떤 산업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유치 활동을 해온 겁니까? 인천시에서는 뭐 현재 뭐 언론 보도를 이제 준비 중이라서 네. 이렇게 새로운 이제 구상들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전에 우리가 첨단 산단 이제 중복 지정을 받고 철도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대기업들을 위주로 위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대장동 쪽에서도 서로가 대기업 쪽에서도 저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홍대에서 대장동까지 오는 철도 그 자체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우리 홍대 쪽에서 계양이나 박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들한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대기업들을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러면 예. 일단 첨단 산업단지 지정이 이제 우선인 상황이 됐는데 지금 남겨진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필요하죠? 계양 테크노밸리에다가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첨단 3단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적으로는 첨단 3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네. 지정을 봐야 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첨단 3단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는 지난해 다 지금 거친 상황이고요. 다음에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수정법의 공장 총량자에 예. 따라서 산단을 지정하는 만큼 또 인천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업 지역을 또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 업종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이라든지 뭐 물류, 창고, 예. 운수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업 지역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공업 지역을 용도 지역을 해제할 때가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걸 찾는 데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렸고요. 서구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뭐 유수지라든지 미추홀구의 용현동에 있는 일부 사용하지 않는 공업 지역을 해제를 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단이 될 수 있는 공업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조업이라든지 예. 창고 그리고 운수 서비스업 같은 비중을 산업단지 계획을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백지화를 했다고 하니까 요거 잘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도시 첨단 산단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인천시는 이르면 아까 말한 그 산업단지 계획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예. 이르면 한 10월 그리고 늦어도 연내에는 첨단 산단으로 뭐 지정 승인을 받겠다라고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유치를 할 때 어떤 매력이 아직 쉽지 않은 건데, 예, 뭐 좋습니다. 이제 대기업도 좋고, 뭐 디지털 ICT 기업도 좋고, 뭐 하여튼 앵커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들 시각에서는 이게 매력이 있는 상황이겠느냐, 예.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뭐 일단 첨단 3단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정되는 예.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10월달에 되는 아니면 뭐 늦어도 연말 되기 때문에 첨단 3단으로 지정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첨단 3단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잘 계양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서 정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양 테크노밸리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과 가깝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서부권이죠. 마곡과 상암 에서 첨단 3단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밀려오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입지 가격, 공급 가격 역시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7년 전에 마곡지구가 입주할 때 금액 정도의 수준의 예. 공급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예. 싸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 과제도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입주 기업, 앵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첨단 산업이 아니라 지식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창고, 운수 서비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요. 수도권에다가 예. 물류 창고를 지으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만 지으면은 금방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 건 쉬웠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예. 사업단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제대로 앵커 시설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LH의 계획을 보면은 너무 평범하고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역세권을 복합 예. 개발하겠다, 뭐 컨벤션 센터 아니면 뭐 행정 타운, 뭐 대규모 복합 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렇게 된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첨단 산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설 등 사업 시행자죠. 뭐 LH라든지 IH가 관계 기관 뭐 인천시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산업 집적 클러스터를 뭐 형성한다든지 뭐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든지 또 과밀 억제권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낮게 해준다든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야만 앞서 말씀드렸던 예. 경쟁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계양구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일단 철도망에 대한 3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없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가까운 대장 신도시에서는 지금 SK R&D 센터 개발 시설도 좀 유치한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으로 좀 보고 있고 그동안에 좀 관심 가진 기업들이 있었나요? 좀 뭐 어떻게 들리시는 게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접촉한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인천시에서 이렇게 송도에서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나 학교 이런 이 유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기 예. 때문에 경험들이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방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사업 기업들을 이제 컨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 산단 중북 지정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철도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대장동 부분하고는 많이 이제 차이가 있고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에서도 홍대에서 대장동까지 왔고 대장동에서 계양역이냐 박촌역이냐 테크노밸리역이나 이것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해도 기업들이 이미 들어오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 또 10년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선행되고 상황을 예. 판단을 빨리 해줘야만이 이 기업들이 와서 입주하고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일단 지역에서 가장 지금 갈증을 내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예. 건데 이제 더불어 이제 옆에 이제 대장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붙어 있는데 인근 산업단지들과 어떤 뭐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는 없을까요? 뭐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 일단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SK이라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무려 1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들이죠. 뭐 2차 전지라든지 예. 수소 에너지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R&D 산업을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중소기업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요. 또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인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긴장 관계로, 경쟁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 또 워낙 가깝고요. 또 SK라는 또 대기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사 업종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중소기업은 다 그걸로 입주하거나 흡수가 되지.
계양 테크노밸리의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 테크노밸리 어떻게 되느냐? 대장 신도시와 다른 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가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와 차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가거나 별로 특색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흡수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들이죠. 뭐 생성형 AI라든지 뭐 클라우드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신산업으로 별도의 이제 특색이 있는 산업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야만 대장 신도시와 오히려 경쟁 관계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반 선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들을 지금 빨리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물류 창고에서 뭐 첨단 산업단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테크노밸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기대했던 게 우리가 첨단 산업단지 아니었습니까? 좀 시간이 야속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두 분께 좀 질문을 앞에서 뭐 좋은 이야기들 주셨는데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자,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물론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 사안도 있지만 또 혹시 뭐 놓친 건 없을까?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도와 첨단 산단 중복 지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기업들에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대기업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면서 조성 원가 첨단 산단이 중복 지정이 되면 조성 원가로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세제 부분도 많이 이제 혜택을 주어서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그쪽이 활성화되면서 또 자족 도시로도 또 가능한 상황이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도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조성환 의원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첨단 산산으로 지정되는 거는 뭐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빨리 지정되고 어떤 입주 기업 앵커 시설이라든지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철도망 문제입니다. 3개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 철도망이 없는 게 계양 신도시인데요. 광역 철도망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계양 신도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건 항상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VRT 이제 우선 신호 체계를 도입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겠다 하는데요. 광역 철도망이 아닌 SVRT로는 어림도 없다.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대로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건 안 된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광역 철도망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한 계양구청장은 뭐 9호선을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2호선 대장 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현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장 홍대선을 끌어오는 게 9호선을 연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계양구청 또 윤한구청장은 이를 이제 박촌역으로 연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박촌역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계양 신도시 안에다가 아예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서로 시와 계양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뭐 물론 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일단이 있습니다만은 계양 신도시 안으로 진입하는 게 오히려 계양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계양 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 나오려면 또 이 거리가 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의견대로 계양 신도시 내에 대장 홍대선 2호선을 연장하는 방법이 오히려 계양 신도시로 해서는 효과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양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박촌을 연결해야 사업성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계양역이 상당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이 혼잡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박촌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기존의 대장 홍대선이요.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서운동에서 작전역을 거쳐서 효성을 거쳐서 가정을 거쳐서 청라로 빠지는 거였거든요. 이 주장도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기존의 효성동 그리고 작전동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한 문제를 또 줄곧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 볼 때는 조금 더 철도망은 필요하지만 시간을 좀 보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테크노밸리 빨리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